사람들은 보통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집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작년 겨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처음엔 상황을 즐길 수 없었다. 무기력함이 몰려왔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자 마음먹었다. 이를 계기로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소도구를 이용한 홈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번째 주에는 간단한 도구만 사용하였다. 내가 선택한 것은 바로 요가 매트와 작은 덤벨 한 세트였다. 요가 매트는 운동 중 몸을 보호해 주었고 덤벨은 근력 운동에 탁월한 도구였다.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홈트레이닝 영상을 찾아보면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나갔다. 처음에는 쉬운 난이도의 루틴을 통해 몸을 적응시켰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과 스쿼트, 런지를 하며 근력을 기르고자 노력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좀 더 도전적으로 루틴을 바꾸고 싶어졌고 러버밴드와 슬라이더 디스크를 추가하였다. 러버밴드는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늘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슬라이더 디스크를 사용해 코어 강화를 위한 운동을 진행했다. 플랭크 변형 동작과 마운틴 클라이머를 슬라이더 디스크와 함께하니 색다른 자극이 되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동기부여가 되었고 더 나아가 주 5일 하루 30분 홈트레이닝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훈련을 통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로 워밍업과 쿨다운이었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워밍업을 통해 충분히 몸을 이완하고 쿨다운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킬 필요가 있었다. 나만의 루틴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음식 조절과 물 마시기에도 신경을 썼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의 피트니스 수준이 발전해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처음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던 동작들이 점점 쉬워지기 시작했다. 체력 향상과 동시에 체형 변화도 감지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더 이상 상상만 하던 건강한 생활이 나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홈트레이닝은 이제 나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나만의 스케줄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게다가 날씨나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매력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만의 피트니스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끝없는 도전 속에서 스스로와의 싸움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요리사로 일했던 정민은 언제나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신경 쓰는 요리사였다. 요리사로 활동할 때 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손님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양학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 결과 그는 완벽한 영양소 구성법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구축하게 되었다. 정민은 가장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50%의 복합 탄수화물, 30%의 단백질, 그리고 20%의 건강한 지방의 비율이 완벽한 식사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섬유질의 역할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비타민의 경우 정민은 자연에서 그대로 얻어낼 수 있는 최상급의 식재료를 선호했다.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제철 식재료가 가장 좋은 영양 공급원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식재료들은 그 철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민은 늘 그 시기에 맞는 신선한 재료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장과 농장을 직접 다니기도 했다. 미네랄은 주로 다양한 해산물과 잡곡을 통해 공급한다. 해산물은 오메가-3 지방산과 다양한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다양한 곡물과 씨앗, 견과류는 미네랄의 보고로 정민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리법이었다. 정민은 튀김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법을 선호했으며 짠맛이나 단맛을 내기 위해 합성 조미료보다는 천연 조미료나 허브를 이용했다. 특히 소금 대신 천연 코셔 소금이나 핑크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하여 보다 자연적인 맛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만든 한 가지 요리를 예로 들면 잡곡밥에 구운 연어를 얹고 그 옆에는 양상추, 방울토마토, 아보카도로 만든 샐러드를 곁들인 후 홈메이드 발사믹 드레싱을 뿌린 단순하지만 균형 잡힌 구성을 자랑했다. 이런 방식의 식사는 정민의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의 레스토랑은 건강한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볐다. 결국 정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영양소 구성법을 책으로 엮어 출판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식단을 따르면서 건강의 중요성과 진정한 의미의 맛있는 음식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그의 꿈을 실현한 결과였다. 세 번째 이야기.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살고는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일과 학업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만연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봅시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최근 몇 년간 주목받고 있는 정신건강관리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변화와 성장을 제공합니다. 명상은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정신수련 방법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른 아침 혹은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명상의 한 형태로 일상 속 모든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할 때, 걸을 때, 심지어는 일을 할 때조차도 그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서둘러 음식을 먹는 대신 천천히 한 입 한 입씩 보며 음식의 맛과 식감을 느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생활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명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정도를 명상에 할애하여 당신의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자리에 앉기 전에 핸드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또한 마음 챙김을 연습할 때는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행위가 주는 감각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등을 의식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의 힘을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마음의 잡음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법은 단순히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보고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과 함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소모된다. 이로 인해 몸 안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열사병,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올바른 수분 섭취이다. 여름철에 물을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적당한 양을 마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데 이는 잘못된 습관이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은 이미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이 마르기 전에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지만 여름철에는 체내 수분 손실이 증가하므로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체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는 체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음료가 효과적이다. 또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박, 오이, 딸기 등은 체내 수분 보충에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수분 섭취에서 중요한 것은 알코올 음료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멀리하는 것이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이노작용을 통해 체내 수분을 빨리 배출시킨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이러한 음료를 자제하고 물이나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여름철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야외에서 긴 시간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땀을 흘리게 된다. 이렇듯 몸에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전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활동 중에도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마셔줘야 한다. 이와 같은 올바른 수분 섭취 습관을 가진다면 더욱 여름철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수분 섭취는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